파출소에서 황급하게 뛰쳐나오는 여자아이, 그 뒤를 불이 나게 쫓아가는 경찰. 과연 이 파출소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대낮에 파출소에서 4번이나 도망치려고 한 꼬마의 영상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이고, 네. 그 영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대낮에 한 여자아이가요. 네. 통통통 튀어갑니다. 아이고. 그 뒤를 네. 한 경찰관이 아이고. 총총총 따라가는데요. 아하. 무슨 일이었는지 살펴보니까 네. 이제 아이가 혼자 가게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 출동하는데 이 아이가요. 경찰한테 메롱하고 도망칩니다. 아이고, 네. 혹시나 아이가 위험할까 네. 이 뛰는 아이를 경찰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파출소로 데려오는데 네. 그 순간 2차 도주가 시도가 됩니다. 아이고, 네. 하지만 이 양파를 대롱대롱 붙잡혀서 다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물어보지만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또 3차 도주를 하게 된 거죠. 아이고. 붙잡아서 이제 경찰들이 네. 아 정말 그렇게 궁금했던 말 네. 이름이 뭐니라고 물어보지만 대답을 네. 하지 않고 아하. 지문까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잠시 경찰이 방심한 타입 해맑은 웃음을 보이더니 또 4차 도주까지 아이고, 시도를 한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애를 안정시키고 상에 네. 앉혀서 네. 그분을 보여드리는데 네. 이 아이한테는 그분이었던 게 그 유명한 뽀통령 영상을 본 겁니다. 뽀통령, 아하. 이 네. 뽀통령의 영상을 본 순간 정말 기적처럼 네. 아이가 입을 엽니다. 아하.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는데요. 네. 다행히 아이의 이름과 지문이 등록이 돼 있어서 아이고. 이 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부모님이 오는 사이에 그 사이 또 정이 들었는지 네. 경찰들과 이렇게 다정하게 노는 모습도 포착이 네. 됐습니다. 저 아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쯤 됐으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뭐 대여섯 살 정도 돼 보이는 몇 살 정도 됐습니까? 이 아이가요, 살펴보니까 5세 여자아이였다고 합니다. 5살. 5살이었습니다. 아, 5살 여자아이인데 정말 천진난만하다 생각되는데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설마 저 아이가 처음에 메롱하고 경찰관한테 그랬대요. 근데 글쎄요. 무슨 진짜 약 올리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부모님 교육이 철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래서 너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어른이 접근하더라도 따라가지 말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어허. 그래서 경찰관 복장도 교육을 좀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경찰관을 복장을 사칭해서 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또 그러고 한 명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쯤에는 좀 아이가 좀 네.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 던져놔도 네. 유괴당할 일이고 이런 일은 없는 네. 그런 어떤 아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해코지 당하진 않고 정말 똑똑한 아이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하고.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뽀통령, 우하, 아이들에게 정말 우상인 뽀통령, 뽀로로를 보여주니까 저렇게 언제 그러냐는 듯 앉아서 이 경찰 아저씨, 아줌마와, 아줌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 여경과도 또 이렇게 친근한 시간을 갖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 작전을 미리 좀 사용했다면 더 좋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딱 타이밍이 맞았는데요. 네. 우리 아이는 제 추측입니다만 상반되는 두 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하나는 이제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네. 어떤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잘 못 지내면은 네. 엄마 떨어져서 못 지낸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낯선 아이들이랑 어울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더 못 지내고 엄마가 생각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아. 근데 얘의 또 다른 특성은 뭔가 하면은 충동성이 있고 네. 지루한 걸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앉혀놓으니까 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4번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네. 이 시점에서는 아이 입장에서는 네. 내가 이렇게 4번 동안 이래도 이 사람들이 화를 안 내는 걸 보니까 웃는 걸 보니까 안심이 되는 것도 있고 4번이나 잡혀오다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고 깨닫는 것도 있는 네. 거예요. 그 순간에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이거를 딱 보게 되니까 네.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두 군데 집중이 되지 못하거든요. 이쪽에 보통형이 이렇게 집중하다가 보니까 물어본 거예요. 옆에서 너 이름 뭐니 하다가 보니까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이름을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랬을 수도 있겠군요. 자, 저렇게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저 아이를 달래면서 부모님께 인계를 해준 우리 경찰관님. 자, 안산 단원경찰서 선부파출소의 김민규 순경님의 얘기를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겁에 질린 건 아닌데 네. 그냥 경찰관하고 그냥 장난하듯이 얘가 그래가지고 오르고 달래다가 애한테 이제 뭐 뽀로로 동영상 같은 것도 보여주고 애가 좋아하는 거 이제 뭐 아저씨 얘기해주면 아저씨가 이제 뭐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네. 애가 소지품이 있는데 안에 뭐 반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이제 반지 같은 거를 이제 주고 받으면서 이제 아저씨 하나 줄래 하면서 친구가 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는 이제 이름을 잠깐 살짝 말하더라고 이름을. 네. 그래가지고 얘가 이게 사전 등록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는 사전 등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사진도 그렇게 맞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는 맞다는 거예요. 아, 우리 김민규 순경 참 인상도 선하게 진짜 생겼네요. 그런데 여면님 앞서 네. 이제 홍순민 아나운서 설명 듣다 보니까 지문 사전 등록을 해놔서 50분 만에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문 사전 등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지문이 등록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문 등 사전 등록제라고 합니다. 아, 지문 등? 네, 그래서 아. 여기에 지문도 들어가고요.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 아이는 사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네, 아, 최근 촬영한 네. 사진이 들어가 있거나 네. 인적사항이나 부모님의 인적사항, 보호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아하. 시설보호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있잖아요. 이런 네. 경우는 뭐 병원이 어디 있는지까지 등록을 아, 그렇게 돼요? 아, 해놨는데 네. 문제는 이게 그 모든 대상자를 상대로 하게 되면 네. 국가가 이들의 신상 정보를 확보한다는 어떤 인권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자발적으로 나서서 보호자들이 하겠다고 하는 경우만 네.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하. 그래서 최근에 그 경찰에서 좀 좋게 하는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네. 유치원이나 장애인 보호시설 등이 직접 경찰관이 찾아갑니다. 아하. 그래서 사전에 그 부모나 보호자 동의서는 이미 받아놓은 네. 상태에서 그분들의 어떤 그 신상 정보를 등록해 놓는 게 있는데 네. 그 등록의 결과가 제가 볼 땐 이 아이의 신원을 네. 빠르게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메롱하는 아이에게도 마음을 열어주는 우리 경찰분들 참 노고가 많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단원경찰서 선무파출소의 김민규 순경을 비롯한 이 선무파출소 관계자 여러분께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